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6일,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오늘 다 화이팅 있게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은 이제 모멘텀이라는 주제고요. 이 다우산업 일간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미국 증시가 이 독립기념일로 하루 휴장을 했다가 어제 저녁에 다시 개장을 해서 이 장이 한번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 사이에 지금 이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고, 전일보다 거래량도 증가했지만 50일 평균 거래량에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일자로 검은 선이 보이시죠? 이게 50일 이제 평균 거래량의 이 기준인 거고, 이 50일 평균 거래량에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 아직까지는 좀 확신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무역 번쟁의 어떤 이 시한이 좀 임박을 했죠. 시한이 임박을 했고, 모두 다 이제 숨죽이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고, 우리 역시도 급할 필요 없다. 전혀 급할 필요 없고요. 더 이상 성급하게 예측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아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언론에서는 무역 분쟁이 잘 마무리되면은 시장이 뭐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이죠. 바람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 시장은 대다수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과 희망대로 방향을 상승으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반대로 가는 경우도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역 분쟁만 해결되면 무조건 시장이 상승해야 하나 라는 의문을 하나 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것인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실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실적입니다. 실적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장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무역 분쟁의 어떤 관련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 즉 기업들의 호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래 월간 차트도 한번 좀 볼게요. 어제도 한번 살짝 보여드렸지만, 자,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보조지표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의 안 좋은 이제 징후들이 굉장히 나왔었죠. 이 다우산업에. 그리고 오실레이터도 이렇게 좀 음선으로 돌아 나가는 모습이 좀 이제 보여지고, 이렇게 이렇게 강할 정도로 이제 무너진 지수가 실적 없이 다시 상승이 가능했던 적이 있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는 일반적 그냥 기술적 반등이 아니죠. 추세적 반등을 기대해야 합니다. 추세적 반등이 일어나야지 진짜로 매매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더 이상 성급하게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예측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황 여기까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제 책을 진행을 해볼 이제 내용의 주제는요, 공황, 대중심리, 요런 내용으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보면은, 이런 대중심리의 반응은요, 마치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하나 들면은, 만약에 연극을 보러 갔다, 아니면 그런 연극 이제 작은 소극장이나 아니면은 대극장 연극 공연 때 한 사람이 만약에 하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짧은 시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하품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기침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곧바로 기침을 하거든요. 이런 경험은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옆에서 하품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올 때도 있고, 기침을 하면은 왠지 내 목도 좀 간지러워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대중심리인데요. 증권시장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다 라고 이 심리학자 쇼펜하우어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다 라는 뜻이죠. 투자자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고통은 긍정적인 고통, 좀 역설적인 말이죠. 긍정적인 고통은 손실, 약세장 투자 또는 그보다 더한 어떤 주가 폭락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주가 폭락은 투자자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 폭락이 갑작스럽게 오면 올수록 그 상태는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주가 폭락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어떤 좀 책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마치 신들의 복수와도 같이 좀 격렬하게 이 폭락이 오는 반면, 시세가 상승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기 그지없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듯이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오르듯이, 그렇죠? 이렇게 기어 오른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주가 폭락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오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주가 폭락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고, 주가 폭락은 재산을 한순간에 붕괴시켜 버립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으로 재산을 깨트리고, 그런 다음 결국에는 재산을 완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바로미터가 안정적이면은 증권시장의 상황은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은 투자자는 이익을 챙길 수 있겠죠. 증권시장이 잘 돌아가면 이는 투자자에게 굉장히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요. 질서가 잡힌 것처럼 눈에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중은 상황이 잘못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욱이 매우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누가 말을 하게 되면은 대중들은 굉장한 모욕감과 반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진짜로 증권시장이 폭락을 하고 시세 하락에 어떤 그의 재산을 갉아먹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대중들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떤 운명에 의해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이제는 이유는 환상이 돼버리고 손실만이 현실이 되는 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과 이 주가 폭락은 역사의 어떤 기나긴 길 위에 있는 이정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들 이제 스스로 자체가 이제 역사이고, 역사를 끌고 가며 역사를 여러 시기로 나눈다라고 이제 책에 표현을 하는데, 이 증권시장의 역사는 호황과 주가 폭락 같이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 간의 교환으로 특정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은 결코 뗄 수 없는 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황은 어떤 이 번영의 리듬 속에서 우선 돼지의 어떤 방광처럼, 돼지의 이제 방광처럼 서서히 팽창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면은 바늘 끝 이 하나에 의해서 터져버릴 만큼 거대한 풍선이 되어 있죠. 투자에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호황이 앞서지 않은 주가 폭락은 없고요. 주가 폭락으로 끝나지 않은 호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 쌍이라는 것입니다. 한 쌍. 네. 이 증권시장의 폭락을 좀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은, 거울이 깨지는 것을 좀 연상시킨다라는 거고, 와장창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고, 구름 한 조각 없는 어떤 파란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폭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아마 많이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호황일 때는 투자자들은 특히나 더 방자하게 되죠. 행복감에 쌓인 어떤 투자자들은 풍선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늘 끝은 언젠가는 이 풍선에 다가오기 마련이죠.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다음과 같이 어떤 좀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음, 시세 상승과 시세 하락, 네, 그리고 음, 행복감과 폭락, 네, 그리고 네, 밀물과 썰물, 네, 요것들의 어떤 공통점은 모두 순환한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어떤 해양학자는 썰물,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증권시장의 어떤 지금 이 늙은 해양학자인 앙드레 코스톨란이 이 본인조차도 폭락의 어떤 정확한 시점과 강도를 예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987년의 대폭락 이전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칼럼을 한번 보면은 지난 몇 달 동안 매수자들의 질이 그리 좋지 않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찬가지이다. 요즘 수백만의 어떤 주식들이 주식들의 어떤 좀 더 높은 시세에 되팔고자 좀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있다. 어제 말씀드린 작은 손이겠죠. 만약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인내심을 잃게 돼서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칼럼을 대공황 전에 좀 썼다라는 것이고, 이 글을 한번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성공했던 이 사람조차 시점과 강도를 예견할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번 보면은 하락의 강도와 깊이를 맞추는 것이 아닌 시장의 어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면서 하락을 추측해 보고요. 안 좋은 징후들이 쌓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한 발 빠져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었을 때 적어도 계좌가 반토막이 나거나 대폭락으로 계좌가 진짜 가루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돈을 잃으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주식 투자를 계속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를 지키는 방법은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항상 빠질 때는 빠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말이 쉬운 거죠. 말이 좀 쉬운 거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을 잘 찾아서 하나하나씩 기록을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경험치와 뭐 경험도 많이 해보고 또 공부도 많이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똑같은 말을 좀 반복을 해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한다고 자신만의 행복감에 취해 있지 말자라는 것, 대중심리에 어떤 휘말려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남들이 기침한다고 같이 기침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하품을 한다고 해서 같이 하품을 할 필요 없다라는 것. 대중심리를 이제 반대로 역행을 해야겠죠. 대중심리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도하기 전까지는 항상 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 행복감이 취해 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기분이 들 때는 일단 한 발 빠져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손해 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에는 정답은 없지만 최선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좋은 방향성 정도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최선의 어떤 좀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좀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은 정말로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